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시장에서 그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눈에 띄는 거는 정치 테마주 강하게 띄었고요. 어디냐? 정치 테마주. 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좀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띈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자,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런 친구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하게 좀 살아나는 그런 모양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났다라고 다시 상승이 계속 진행된다는 약속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도 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 후보의 아, 이 공약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과 이제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애들이 좀 시세를 계속 좀 당분간은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신성 ENG가 거래대금 이제 상위권으로 이제 랭크가 되면서 3,300억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이 5,900억인데 3,000억 이상 이제 터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이 종목이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오르는 모양들이나 그런 몰리는 수급들을 봤을 때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신성 ENG 뭐 이전에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 주가는 박스, 그리고 돌파, 또 박스 돌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펀더멘탈 혹은 실적, 그리고 테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차트를 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주가의 위치가 어디쯤이고, 기술적으로 내가 어디쯤이면 좀 싼 가격이고 어디쯤이면 내가 비싼 가격이며,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박스 안에서 존재했었고, 박스 안에 존재할 때도 이렇게 올렸다가 밑으로 흘러내렸다가 올리고 밑으로 흘러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돌파 매매 하는 것도 어렵고요. 눌림목을 잡기에도 만약에 훅 더 밑으로 깨졌다가 가면은 이게 어디쯤에서 내가 사야 될지 좀 고민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가 동반되면서 더 이상 밑으로 깨지는 거는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어떤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선을 그었잖아요. 이 선을 그었는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를 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래요. 저는 좀 안전한 매매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깨고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려내는 자리는 좀 참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자리를 원하냐면 V자 반등보다는 뭐 특정한 가격을 이제 잡아주는 어떤 바닥권이 뭐 형성되고 난 뒤에, 더블바닥, 쓰리바닥 만들고 난 뒤에 뭔가 돌려내는 확실한 어, 그런 포인트나 그런 시그널이 딱 보이면은 그때 매매를 하기를 좀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이제 상승을 만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성 ENG가 강하게 올랐는데,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종가상 이렇게 계속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고 윗꼬리 줬다가 다시 떨어진 거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이 종목 이제 이 떨어진 이 추세선을 올려내고 당연히 올려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박스권 자리도 올려내야 되는데 이 폭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이게 더블 바닥, 쓰리 바닥을 과연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될지, 바닥스러운 자리를 돌려냈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다. 다만 이런 추세선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이탈하면은 옆으로 행보 혹은 조금 더 흐를 수 있다, 이제 요거를 한번 머릿속에 두고 접근을 할까 하고, 보유한 분은 오늘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계속 보유, 만약에 좀 밑으로 좀 흐르거나 횡보한다면은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자. 왜냐면 대장주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 하나솔루션도 오늘 4%권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네,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이제 모아가고 있죠. 이런 것도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몇 번 이렇게 많이 보다가 피를 많이 봤어요. 네,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내는 자리, 이런 자리를 저는 좀 선호합니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CS 윈드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태양광도 물론 좋지만 풍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태양광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지금 옆으로 이제 이쁘게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래는 이제 실종이 됐어요. 거래는 실종되고 이때 강하게 이제 들어 올릴 때 이제 거래가 좀 뭐 2천억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서도 올라가면서도 뭐 1,600억씩 터졌습니다. 근데 시총이 워낙에 크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단에 사서 상단 뭐 끝까지 아닐지언정 언저리까지 간다면은 파는 그 박스권 매매도 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도 한번 봐지네요. CS 베어링은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오히려 좀 선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강하게 움직일 것, 또 세게 움직이고 이런 그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 종목도 보면은 이 전 저점을 살짝 깨고 지금 현재 올라왔는데 글쎄요. 이 고점도 살짝 떨어지고 저점도 살짝 떨어지고 있는 이 느낌은 손을 한번 그어볼까요?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뭐 지수하고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요. 자, 5일선을 올려내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고요. 5일선 올려내고 좀 파동을 만들면서 다시 이렇게 상단선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이런 애들도 올리고 횡보 다시 위로 올리면 여기 추세를 올려내면 좀 다시 시세가 또 분출될 가능성 이런 것도 열어둡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끌고 길게 간다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각자의 어떤 매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말을 기다 아니다 말을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지금 핫하죠. 원자력 때문에 완전 박살 났다가 이제는 오히려 이 친구가 이제 지금 또 반대편의 테마에 엮여가지고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자 고점에서 하나의 파동 두 개의 파동 만들고 지금 옆으로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죠. 옆으로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지금 네이버가 지금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일단 이 추세선 상단을 올려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자리 돌바닥을 올려냈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자, 얘가 지금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뭐 다시 좀 누르더라도 이제 위로 올려낼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선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좀 열어두면서 아직 두산중공업은 좀 더 좀 시세가 아직 좀 남아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지금 그 횡보가 두 달 동안 좀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관심주는 이제 이런 풍력이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있지만 뭐 차트상으로도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자리 본다면은 자 버키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이 종목을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종목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자 골든 센츄리 봅니다. 이게 이제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인데 이 바닥권에서 드디어 이제 거래가 이제 굉장히 큰 거래가 이제 터졌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기보다 이런 이전에 그 만들어졌던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경신되면서 터졌다.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이전의 고점 매물대를 올려내면서 캔들이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럼 내일자 뭐 다시 이렇게 눌러질 수도 있죠. 혹은 5일선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저의 이제 매수의 관점은 이 매물대를 들어오는 음봉 혹은 아래 꼬리 이런 자리는 한번 잡아볼 만하지 않겠나. 근데 지금 이게 동전주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리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봅니다. 자, 동방 종목 있죠. 동방 너무 더러운데 다시 좀 지우고. 자, 동방도 이전에 주가가 이제 고점을 형성되고 또 저점은 대략
네, 뭐 저점 대략 이런 데인데 이전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1차, 2차, 3차 파동을 만들고 바닥권에서 거래가 딱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탕 한번 크게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일단은 깨고 살짝 올려낸 캔들이 지금 일단 발생했다는 거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이 노란색 20선도 마찬가지 저항의 역할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올려냈죠. 뭐 날라가면은 뭐 보내드려야 되지만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내가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한다면은 1차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더블 바닥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더블 바닥을 올려냈으면 잠깐 누리는 자리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호하는 바닥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자리를 봤을 때는 5일선을 첫 번째 돌파, 5일선을 두 번째 돌파, 다시 눌렀다가 많이 눌러지면 오히려 눌러졌다가 다시 5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들마다 조금씩 모으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략 이런 자리죠. 이 캔들의 5일선이 대략 1,900원이니까 1,900원 아래에서 좀 잡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손절해야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캔들 낮은 캔들의 몸통인 1,780원 정도에서는 이탈 시 나는 손절하겠소. 이제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이렇게 실체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 그냥 무작정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치료제 관련주, 또 그리고 IPO, 그러니까 또 이게 나중에 어떤 상장되는 또 어떤 특정한 또 SK 그 그룹의 또 하나의 어떤 또 수혜주가 될 만한 그런 자리일 거라고, 기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추세선을 올라가는 이 추세를 일단은 깼다는 거는 일단 여기서부터는 조정을 이제 조심하거나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이 11선이죠. 주황색 11선을 따라서 반등을 계속 하다가 이 반등이 툭 깨졌을 때는 뭐 옆으로 횡보하거나 혹은 밑으로 떨어지는데 혹은 꺾어지거나.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안전하게 하나 두 개 파동 만들고 저점이 계속 떨어지는 걸 일단 잡았어요. 그러면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겠죠. 지금 눈에 띄는 가격의 어떤 자리는 대략 이런 자리예요. 여기 지지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밑에서는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대략,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 37만 원 정도 되니까 이 37만 원 보고 한번 매매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바닥을 돌려낼 때 최대한 안전하고 낮은 가격에서 좀 살 때는 저는 바닥에서 찍고 5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눌렀다가 두 번째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세 번째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캔들의 5일선 가격대,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런 가격이 되겠죠. 그 이하에서 매매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할로.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또 단기 매매를 만약에 내가 한다면은 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 27만 7천 원, 7,500원 자리가 종가상 이제 이탈되면서 훅 떨어지면 나는 손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좀 한번 올려내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이 자리를 살짝 이렇게 올려내면서 이렇게 또 돌파하는 또 모양이 나오면은 또 다시 매수해 볼 만한 자리고요. 또, 또, 또 매매하기 좀 좋게 이렇게 갭 음봉 길게 나온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이렇게 주면서 윗꼬리를 길게 주면서 뭔가 이렇게 특정한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걸 또 기준봉으로 삼아서 그 눌림목에서는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셀트리온이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을 보니까 일단 이 셀트리온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전 고점이다 보니까
올라가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셀트리온에 대한 좋은 뉴스는 이 고점에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죠. 저는 이런 추세를 따라 떨어지다가 특히 이제 이 노란색 20선 맞고 떨어지잖아요. 자, 이 20선을 돌파하면서 딱 올려내는 캔들이 나오면 그때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 올려내면 강하게 한번 팍 튀어오르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돌바닥을 완성해서 올려내는 자리 이런 자리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를 돌려내는 완전히 돌려내는 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박스 안에서 이 추세 박스 안에서 충분히 매매 가능한 그런 그 구간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헬스케어가 조금 더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그 새 기업이 이제 합병한다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죠. 20선을 따라서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 밑에 눌렀다가 20선 돌파하면은 쭉 한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도 한번 염두에 두고 매매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장이 좀 이제 좀 반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종목이 있는가 열심히 봅니다. 파워로직스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파워로직스는 그 보시는 것처럼 다 아시겠죠? 이전 고점에서 떨어질 때 이런 박스를 그리면서 떨어졌잖아요. 박스를 그리면서 또 이 박스의 하단선에서 상단선 자 이런 느낌으로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그동안 이런 그 추세를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추세가 이제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 추세가 돌파 나오고 난 뒤에 이 매물대 지금 눌림목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수에 밀려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자 V자 반등 저는 이런 자리에서 사실 잡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V자 말고 이 자리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또 눌러져서 이 언저리까지 혹은 이 매물벽을 밑으로 깨는 자리 이런 자리가 한 두 번 정도 나오면은 사실 매수를 좀 저는 진행을 할까 하는데 일단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았고 그리고 바닥권이고 더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느낌상으로는. 그리고 이슈가 있는데 바닥에서 거래가 무려 2600억이 터졌어요. 근데 이전에 그 어떤 거래도 하루 만에 그렇게 터진 거래 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거래가 들어온 게 어디 바닥에서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분할로 세월과 시간과의 싸움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멘탈만 잘 부여잡는다면요. 그래서 다시 이 밑으로 떨어져도 괜찮고요. 혹은 올렸다가 다시 눌림목이 8,400원이나 그 이하로 살짝 누른다면 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동형하였습니다.